안녕하세요. 저스트링크의 서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내 입맛에 딱 맞는 와인 찾는 방법 마지막 회입니다. 바로 세 번째, 어떤 와인을 고르냐. 진짜 이제 고르는 거 여러분 마지막 남았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을 먹을지를 결정해도 어떤 식당에 가냐에 따라서 이 음식의 맛과 가격이 천지 차이예요. 이 마찬가지로 와인도 같은 포도 품종의 같은 양조 기술로 와인을 만들어도 어떤 와인 메이커가 만드냐에 따라서 이 와인의 맛과 가격이 천지 차이로 변해요. 그렇다 보니까 와인도 똑같이 우리가 기왕 구매하고 먹을 거 좀 더 좋은 와인을 선택하려고 많이 정보들이 찾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데, 바로 첫 번째는 와인의 이 품질 등급과, 두 번째 어떤 비평가가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이 실제로 와인을 마셔본 사람들이 어떻게 리뷰를 했는지를 참고하시면은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충 품질 좋은 와인을 선택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재밌는 거, 와인이 옛날부터 수출을 많이 하던 수출품이었어요. 수출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나라 차원에서 보증하는 제도들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1855년에 프랑스 보르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이 품질 등급을 신뢰가 있도록 계속 유지시키는 것들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와인에서 높은 품질을 받았다 그러면 당연히 와인 라벨에 자랑을 하겠죠. 각 나라별로 다 다른 이름이 있더라도 이 라벨에 품질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품질을 얘기하기 전에 너무나 많은 나라의 다른 용어들이 적혀 있어서 그런 것까지 알기에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한 가지를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더 좁은 범위의 품질 등급이 갖춘 와인을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과하면 대구예요. 대구가 짱이죠. 대구 안에서도 유명한 사과를 만드는 과수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해외에 수출을 하는데 그냥 대한민국 사과, 그러면 대구가 아닌 사과들도 섞여요. 하지만 우리가 대구 사과라고 출품을 하면 이 대구 사과가 정말로 전 세계에서 인기가 있는 거면 사람들이 사과인데 대구 거야? 라고 하면 그걸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마찬가지로 와인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더 좁은 범위, 즉 미국 와인이 아니라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안에서 나파밸리 안에서도 오크빌,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는 이름이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구매하시는 게 조금 더 품질이 높은 와인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비평가들이 있는데, 품질 등급의 불안정성, 이런 것 때문에 나온 것들이 이제 비평가들의 활동이에요. 이거 쉽게 얘기하면 미슐린 가이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미슐린 3스타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정말 품질 좋은 식당이겠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 비평가들이 품질 등급 속에서도 이 안에서도 이 세부적인 와인들에 대해서도 정말 제대로 된 비평들을 해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장 유명한 게 바로 로버트 파커예요. 음식적으로 치면은 백종원 같은 형님이시죠. 이 파커가 100점 딱 했다 그러면 거의 다 무조건 다 솔드아웃이에요. 그 정도로 이 파커 포인트에 대해서 대중들이 지지하는 신뢰가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와이너리에서도 이 파커 포인트에 신경 쓸 수밖에 없었고, 파커 포인트에 맞게 품질을 좋은 것들을 계속 생산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런데 되게 좋은 것 같은 이 비평가들의 포인트에서도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었어요. 특히 이 파커 포인트의 문제점을 지적이 된 건, 이 파커 형님께서 굉장히 진하고 풀바디 와인들을 좋아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섬세한 스타일을 내는 와이너리에서는 파커 포인트를 받아야지 매출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스타일을 버리고 좀 더 파커 스타일, 좀 더 묵직하고 진한 와인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와인 시장들이 좀 되게 비슷하게 가는 안 좋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안 좋았던 거는, 이 파커 형님께서 모든 와인들을 마실 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 소비자들이 그냥 주변에서 먹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와인에 대해서는 정보들을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대두된 게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소비자들이 리뷰하는 플랫폼들이 진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비비노죠, 여러분.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와인에 대해서 평가를 올린다는 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 이런 걸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올릴 수 있는 곳이 없었어요. 잡지에 글을 기고하기도 어려웠고, 주변 그냥 동네 친구들이랑 와인 먹을 때 얘기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그 누구도 다 사진을 찍어서 리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발생이 되었고, 신뢰 부분에서도 한 사람이 리뷰를 하는 것보다 데이터 관점에서 여러 사람이 리뷰를 하면 할수록 점수에 부합되는 품질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비노의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이 비비노 플랫폼이 미국에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유저가 미국 유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미국 입맛 테이스트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조금 들어갔을 수 있고, 또는 새로 이제 출시가 된 와인, 비비노에 등록되지 않은 와인들에 대해서는 평점이 굉장히 좀 적기 때문에 이랬을 경우에는 신뢰하시는 수준이 많이 떨어질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세 가지를 저는 와인을 살 때 무조건 합니다. 첫 번째, 와인샵을 가요. 내가 오늘 어떤 걸 먹을지, 어떤 양조 방식을 먹을지 선택을 했어요. 그다음 와인을 들어봅니다. 와인을 들어보고 와인 라벨에 얘 지역이 얼마나 세분화된지 체크를 합니다. 자, 두 번째, 와인 서처 어플이 킵니다. 와인 서처에서 이 와인을 검색을 하면 이 테이스팅 노트 파트에 가면은 비평가들이 평점을 내린 것들이 쭉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로버트 파커뿐만 아니라 제이슨 로빈슨부터 우리는 모르지만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이 평가해놓은 평점들을 한번 훑어봅니다. 근데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저는 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분들의 얘기일 수 있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 비비노를 키고요. 이 평점을 보고 실제 유저들이 이 정도로 많이 좋아했구나. 그러면은 제가 이 가격을 보고 오케이, 이건 구매할 만해. 그러면 와인을 구매하는 거죠. 이렇게 구매를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로 내 입맛에 맞는 와인들을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총 3부작으로 기획했던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났는데요. 첫 번째, 어떤 포도 품종을 고르냐, 어떤 식재료를 고르냐부터, 두 번째, 어떤 양조법, 어떤 조리법으로 와인이 만들어지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입맛이 먹기 전에도 어떤 향이 날지를 생각을 했고, 세 번째는 어떤 요리사가 요리하는지, 어떤 와이너리에서 와인을 만드는지를 실제 그 요리사를 내가 알지 못하니 인터넷을 정보를 통해서 맛집 블로거나 빅데이터, 그리고 뭐 미슐린 3스타 이런 수치들을 통해서 맛있는 음식점, 즉 훌륭한 와인을 찾아가는 여정들을 완료를 했습니다. 네, 이상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에서 궁금한 점들, 또는 또 자신이 알고 있는 또 나만의 또 좋은 와인을 고르는 방법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꼭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모든 댓글에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 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봐요.